절대적인 승자도 절대적인 패자도 없는 선거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경기 인천의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원과 충청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도 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6.4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김민전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일단 이번 선거 결과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권이 최소한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2년에 총선 대선에서 보였던 약진했던 것에서는 후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교수님은? 네, 뭐 절묘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역단체장 8대 9라는 수치도 그렇지만 기초단체장에 있어서는 또 새누리당이 유리했고 그기에 반해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또 야권이 선전하면서 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전국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패가 예상됐었던 새누리당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참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중간평가 같은 선거니까 집권당으로서는 이렇게 승리는 어렵지만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와 부산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지사에서 승리를 거둔 남경필 지사 당선자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를 지키는 게 가장 큰 공이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결국 선거의 그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스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선거는 결정이 나는데요. 네. 여기에서 충청의 4개 그리고 수도권의 3개, 이 총 7개 중에서 어느 당이 몇 개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야권이 결국 4개, 그리고 여권이 2개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남이 5개의 광역단체장이 있고요. 호남이 3개의 광역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는 항상 영남의 인구가 또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야권이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야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도 너무 야권이 지나치게 크게 이겨서 이 정부가 너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독성과 독주 이것이 계속되는 것도 또 원치 않았다 이런 민심이 절묘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선거 막판에 불거진 박근혜 마케팅 피켓까지 들고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영향이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야권에서 세월호 참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좀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기분이 특히 좀 50대 후반, 60대부터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이 불거졌던, 떨어졌던 것이 점차 좀 회복을 해가는 것이 좀 체감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선거를 치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여권의 선거 운동은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선거 문구가 이게 사실 2004년과 같이 그 탄핵 와중에 치러진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야권을 지지한 국민들조차도 사실은 이 정부가 완전히 흔들리기를 위해 원해서 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견제를 통해서 이 정부가 잘 되는 것이 또 우리 국가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 입장에서는 양쪽 다 어느 쪽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현 정부한테 기회를 줬다면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철수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주를 네. 어찌됐든 뭐 큰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네, 저도 뭐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의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가 그동안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 데는 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새정치의 그 지도부가 광주의 시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먹힌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당장 버리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 광주의 민심이 작동해서 안철수 카드를 지금은 버리지 말자 이런 민심이 작동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부산도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데 무소속 후보 오거돈 후보가 꽤 선전을 했어요. 근데 어떤 데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여당에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점차 야권 후보가 좀 올라갔죠. 그러나 네. 이제 결국에는 투표장 가서는 그래도 이제 1번을 찍어야지 하는 이런 것이 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다음번에는 정말로 부산시장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전국 운영 또는 새누리당이 좀 정책 방향, 국정보드를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도 또 2010년에 구청장 선거 참패가 똑같은 양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총선 대선에서 얻었던 것보다 엄청 후퇴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가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몽준 후보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떤 대권 꿈을 뭐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경필,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또 뭐 저기 누구죠? 박원순,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안희정, 뭐 김부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김부겸 후보는 이제 적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잠룡들의 이번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요, 이 3월 달만 해도 여권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죠. 그러나 그 네. 이후에 야권의 연합을 통한 새로운 창당이 있었고요. 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선거에 있어서의 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번 한번 선거로 누구는 뭐 아웃이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간 분은 확실하게 보이죠. 네. 박원순 후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안희정 지사라든지 또 뭐 남경필 원희룡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몽준 후보가 뭐 실패했지만 그러나 뭐 앞으로 재보선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여의도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몽준 후보가 기회를 다 잃은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패배했다고 해서 금방 대선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표차도 워낙 많았고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보내준 것이 이렇게 깨끗한 인상을 좀 주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 이제는 뭐 의원도 아니게 되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좀 각고의 어떤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대선 주자에서는 좀 일단은 좀 멀어지는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서는 당장 지금 요번에 처음 지사에 진입한 분들이 임기 첫 번도 안 채우고 대선을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여권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확실한 주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네.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안철수 대표는 평균 타율을 기록했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은
홈런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뚝 좀 올라섰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이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입지는 매우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 선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정당으로 창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아무리 세월호가 있었다라고 해도 야권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야권이 약진하는 데는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더더욱이나 광주에서 좀 무리한 공천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 광주 주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면도 안철수 의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이번 통합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특히 지방공천, 무공천이 폐지되는 과정, 그리고 당내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새정치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안철수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뭐 평균타를 쳤다라는 말이 상당히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변 특징이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막판에 사실 교육감 선거 관심이 좀 덜했는데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17곳 가운데 13곳을 진보 후보들이 차지하면서 솔직하게 저는 예상을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또 상당히 좀 예상을 했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계에서 진보 진영, 말하자면 민교조합, 정교조합 같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에 대응할 만한 말하자면은 넓은 의미의 보수 교육계가 그만한 정도의 조직, 철학,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서울 경기만 보더라도 이른바 보수를 대표한다는 교육감 후보가 우리 일단 교육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사람이냐? 솔직히 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후보가 좀 여긴 약했죠. 그리고 고승도 후보의 그 파문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우발되고 터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 대충 아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 사람이 교육감이 되느냐, 이런 그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그 광노현 김상곤 교육감보다 요번에 서울 경기 교육감은 말하자면 이념 스펙트럼에서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희연, 이재정. 조금 더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감은 시장지사보다 더 이념에 더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지사는 살림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지사하고 보수지사하고 일단 지사가 되면은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육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또 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일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왜 진보 교육감이 많이 탄생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후보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수 후보들의 표가 분산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말 본인의 이념 성향과 비슷한 교육감이 너무 없다, 후보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거든요. 다 너무 왼쪽이거나 너무 오른쪽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오른쪽인 것을 막기 위해서 왼쪽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또 그 말들이 후보 대 이재정 후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감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중도적인 유권자 또 혹은 단체들이 개입해서 조금 더 중도적인
교육감을 좀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교육 현장이 너무 이념 성향적으로 나뉘는 것은 또 국민들이 그렇죠. 원치 않은 바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문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죠. 네. 좀 더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 40대 세월호 참사로 성난 엄마들의 표심이 결국 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로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보다는 교육감의 이쪽에는 좀 단일 후보고 여긴 좀 이렇게 좀 후보도 좋지도 않을 뿐더러 뭐 2명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 피부로 2012년 총선 때부터 피부로 느낀 것이 참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교사들한테서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현 여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좀 뭐 근원적인 어떤 반성도 필요하고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중산층 또는 이른바 한 30, 40대 이른바 서울 지방의 베드타운 도시에서 많이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가운 반응이 있어요. 그 이번 기초선거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이 참 여권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지금 봅니다. 말씀 조금 더 귀담아 들을 부분이요. 선생님들이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현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아졌다. 그 요번에 세월호 참사 때도 뭐 글을 몇 번 올린 분들 막 좀 그렇게도 있었거든요. 논란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건 요번 뿐만 아니라 전부터 그러니까 좀 그것 똑같은 것이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 3구는 맨날 이기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새누리당이 진짜로 50년, 100년 대계를 세울 것 같으면은 그거 진짜로 좀 뭔가 반성을 하고 좀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하든가 무슨 소통을 더하든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난번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계셨을 때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총선 때는 그래도 그 상당히 효과를 좀 봤다고 보고 그 연장선에서 대선 때에도 많이 서울 경기에서 나왔는데 요번엔 그것이 그냥 원상 회복이 돼버렸어. 이게 배가 좀 기울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의지가 조금 무뎌진 것 같다. 네,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거 때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이번 선거에서 그 교육감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앵그리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앵그리맘의 문제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 리액션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혁신학교와 자사고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혁신학교와 자사고 중에 어느 것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정책 투표가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이것을 뭐 우리가 여론조사로 아직 검증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두루두루 들어보면 많은 분들은 자사고 체제보다는 혁신학교를 더 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것이 저는 진보 교육감들이 승리하는데 상당한 동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나 뭐 이렇게 자사고 이 정책이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네, 아무래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그 문용린 현 교육감 체제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상권 교육감 체제였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자사고의 숫자가 상당히 적고요. 그 대신 혁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자사고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바뀌면 당장 학교 교육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들께서는 그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교육 정책은 특히나 더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용린에서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로 바뀌면서 여러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잠시 뒤에 저희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인 조희연 당선자가 출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이나 뭐 조언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교육감이 당선됐으면은 자기 원래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좀 많은 그 투표를
자기한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해라. 네. 예,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동일한데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도 항상 뭐 찍은 사람 말고 이 반대하신 분들의 생각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좀 통합적인 교육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육 현장이 너무 이 그동안에 분열로 점철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에게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교육 정책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와 그리고 학원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꼭 이 질문 포함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